네, 가정과의 연계, 신입 원화를 위한 부모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모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내하고 보육교직원 경력 및 자격을 안내하는 것, 운영 안내, 그리고 그리고 반 정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사 수, 보육시간, 보육료, 상해보험, 안내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보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육 철학, 연간 행사, 그리고 반별 연간 교육 계획안, 그리고 일과 운영을 안내하는 부분, 오리엔테이션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방 원칙에 관련된 것, 휴원을 요하는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분명히 안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신입 원화 적응 프로그램 안내해주고 등하원 연계 과정 및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안내 부분이 신입 원화를 위한 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결국 어린이집 에 관련된 부모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적응을 할 것인지라고 한 부분에 대한 고민 등을 덜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철학과 보육 과정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는 것, 원화의 적응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것이 어린 신입 원화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고요. 저는 저희 첫 아이를 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였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보육 철학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직접 했을 때 선생님이 살짝 놀라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죠. 왜 철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판단을 하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에 대해서 금방 알아채시고 또 어린이집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믿어도 되겠다. 어린이집 보내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어린이집 그 신입 원화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육교사가 영유아가 발달, 성장하는데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영유아의 가정 내 일상적인 생활과 특이 습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잘 때 아이가 어떻게 자나요? 또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물건이 있나요? 또 혹시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안전과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또 가정과 이러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는 이것을 위해서 보육교사는 부모님과의 어떤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얻어야 되고 서로 간의 긴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연 2회니까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부모와 면담을 통해서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장을 하였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영유아들 생활에 대한 부분도 또 선생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유아를 위한 적합한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소근육이 좀 발달이 덜 돼서 가위질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집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개별 면담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 개별 면담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개별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원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부모님들이 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꼭 그 기회를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아가 굉장히 발달적인 변화가 빠르고 또 개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유아보다 더 자주 부모와 개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보다 더 자주 부모와 개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 또 신체적인 부분, 어쨌든 특별한 욕구가 있는 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자주 부모와 개별 면담을 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면요. 개별 면담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개별 면담을 할 때는 일단 영유아 보육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동들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영유아를 얼마나 관찰했느냐가 사실은 핵심 키 포인트예요. 내가 얼마나 잘 관찰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상황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할 때도 교사가 영유아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적인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위한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부모와 면담을 해야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기관에 잘 맡겨지고 있고 선생님이 잘 관찰하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은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면대면 서로 얼굴을 보고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 경우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개별 면담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서 면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발달 상황 그리고 지도 방법의 내용이 이 전화 통화 내용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별 면담을 면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전화로도 이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화나 알림장 등으로 부모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개별 면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주 부모님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보다 좋은 공통의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정보를 얻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아이의 발달적 변화가 어떠한 것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키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 함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은요.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은 부모에게 개방적이고 부모는 어린이집을 참관하거나 자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쇄적인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충분히 개방적으로 열려져 있는 부분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그 수업을 참관할 수도 있고 또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린이집의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영유아에 대한 활동과 발달에 대한 정보 교환을 교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심리적, 실질적 도움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행사나 보육 과정에 부모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어린이집의 여러 행사나 보육 활동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방법을 마련하여서 사전에 부모님께 안내가 돼야 되죠. 너무 급하게 하루 전날 알려주신다던가 당일 알려주신다고 하면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부분 반드시 중요하고요.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이 올바른 부모 역할을 배우고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역사회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서 희망하는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되게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안내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에 이번에 외부 강사 누구를 모셔서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와, 우리 어린이집은 되게 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부모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부모님께 어린이집의 서비스 전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부모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열린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에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부모님이 자원봉사자가 되거나 보조교사가 되거나 주제활동의 주교사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육활동 일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이렇게 서로 역할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있구나 라고 하면 더 많은 이해와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단체로 외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학습이나 산책, 소풍 등을 분명히 진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행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그때 뭐 알뜰 시장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매달 또는 뭐 어쨌든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생일잔치를 할 때 희망하는 부모님과 가족이 어린이집의 그 안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부모 만족도 조사는 그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어떠한 상황이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린이집 질을 개선하거나 부모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에 자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보다 나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을 폄훼하거나 뭐 너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질을 개선하고 부모 교육
뭐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부분으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자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결과이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서 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또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 등이 있다. 뭐 이런 어떤 환경에 관한 것들. 또 건강에는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렇지만 이것이 어린이집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이것이 질적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